자,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237쪽 봐요. 지금 어디 갈 거냐면 이제 허가 신청한다. 이 내용 할 거예요. 이 내용. 잘 한번 보죠. 자, 237쪽 허가 신청서의 제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각과 어른 공동으로 이런 뜻이죠. 그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그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자, 토지 이용 계획 밑줄, 취득자금 조달 계획 밑줄고요. 이 돈에 대한 계획도 일단 허가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걸 적어서 시장문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시장문수구청장 밑줄 그어놓고 이자가 누구예요? 허가권자. 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허가권자라고 한번 써놓고. 자, 허가 신청서의 제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밑줄 그어놓고 공동신청주의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밑줄 그어요. 다음 각 호의 사항 밑줄 그었습니다. 기재한 허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 시장문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넘어갑니다. 238쪽. 자, 238쪽을 보면 거기에 동그라미 1, 2, 3, 4, 5, 6, 7 나오죠? 딱 묶어놓고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라고 써놓습니다. 허가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죠.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라고 써놔요.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자, 거기에서 뭐는 밑줄 긋냐면 다른 건 놓아두고 5번 계약 예정 금액이라는 말 나오죠. 밑줄 긋고. 자, 그 다음에 6번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밑줄, 7번에 자금 조달 계획 밑줄 긋는데, 자, 여기에서 자금 조달 계획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시험 문제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강조를 한번 해보는 건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계약 예정 금액이 있죠. 요것도 기재 내용이다 하면 맞습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뜰 거냐? 계약 예정 금액은 기재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뜰 거야. 만약에 뜨면, 거기까지 출제되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거 하나만 체킹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조사의 밑줄만 긋습니다. 양가로 2번에 토지 이용 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밑줄만 그어놔요. 자, 그 밑에 양가로 3번. 허가기간 나오죠? 양가로 3번부터 양가로 5번까지를 묶어서 별표 칩니다. 양가로 3번부터 양가로 5번까지 묶어서 별표 쳐놨어요? 자, 봅니다. 허가기간. 자, 동그라미 1번. 시장문수구청장은 밑줄 한번 그어놓고, 누구는?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죄송합니다. 민원 사무라는 말이 빠졌네요. 사무 집어넣고,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밑줄 그어요. 처리 기간에 밑줄.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는 처리 기간은 며칠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15일 이내에. 자, 허가 동그라미 쳐요. 자, 그 다음에 불허가 동그라미 칩니다. 처분을 하고. 허가 처분을 했다면 허가증 교부해야 되겠죠? 불허가 처분을 하면 사유를 명시해서 통보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자.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하자. 이런 내용이죠.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밑줄 한번 그어놓고,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밑줄 그어놓고, 유예 기간 이내는 며칠 이내? 옳지,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이거라고 써놔요. 선매 통지. 밑줄 그어놓고 선매 통지라고 써놓습니다. 알려야 한다라는 말 밑줄 그어놓고 선매 통지. 허가 처분 없다, 불허가 처분 없다 하면 이렇게 선매 통지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없다 하면 묵묵부답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보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4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4번 허가 간주 봅니다. 유예 따른 기간에 밑줄 그어요. 유예 따른 기간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는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 밑줄 동그라미 1번.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3번. 이게 없다. 세 가지가 없다 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네모였고 별표. 그 기간이 끝난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 빼먹으면 틀려요. 다음 날 시험 보러 가는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야 돼요. 허가가 의제됩니다. 자,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요? 끝난 날이야? 다음 날입니다.
끝난 날로 고쳐 시험 문제 떠요. 조심합니다.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누구는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양가로 5번 갑니다. 무허가 계약의 효력 나오죠? 자, 밑줄 그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고 효력 발생하지 아니한다. 끝부분에다 가로 열고 무효 이렇게 써놔야죠. 무효다. 무효. 무효.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에 보면 자, 여기에서 나오는 동그라미 1, 2, 3 이게 바로 허가 대상이에요. 동그라미 1, 2, 3이에요. 허가 대상입니다. 자, 묶어놓고 동그라미 1, 2, 3 묶어놓고 허가 대상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이용 의무 기간 이렇게 써놓고 가로 열고 2년 이렇게 써야죠.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이다. 이용 의무 기간 2년 이렇게 써놔요. 이용 의무 기간. 자, 이거 갈 겁니다. 지금부터. 이거 갈 거예요. 이거.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지금 갈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입니다. 주택용지에 밑줄 긋고. 자, 주에 동그라미 쳐야죠. 자, 2번에 보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입니다. 자,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밑줄 그어요. 이걸 시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주택용지고 주시, 이주시 주택용지에 해당이 되어지고 이게 시설인데 시설이 복지시설과 편익시설을 얘기합니다. 이 복지시설과 편익시설도 개인에 있어서의 복지 편익시설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각종 근린생활시설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을 설치에 이용하는 것인 경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자, 밑줄 그어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밑줄 긋습니다. 농업에 동그라미 쳐요.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경우다. 이거예요.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이다 해서 나오는 것들 농업 하나만 동그라미 쳐놓고 이런 것들은 몇 년간 이용 의무 기간이 있다? 2년간 이용 의무 기간이 있다. 자, 그 밑에 갑니다. 자, 잠깐만요. 주택용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말이 돼야 안 돼. OX. X지. 이게 허가가 나온다는 허가 대상이야. 허가 대상이라고. 내용 이해 가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허가 받으라 이런 내용이야. 허가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 허가 대상이라고 써놨죠? 동그라미 1, 2, 3 묶어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허가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요. 자, 암이 처리된 부분 봐요. 거기에 2번 갑니다. 2번. 자, 농업인 등으로서 찾았어요? 네. 2번에 별표 쳐요. 2번 별표 칩니다.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별표 쳤어요? 쭉 밑줄 그어놓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는 거야. 자, 봐요. 시험 문제 이 지문이 떴어. 온과 X인 거 봐요. 그 지문을 그대로 썼어요. 2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자는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OX. X라니까. 이게 허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게 30km 넘어지면 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뜻이야. 안 나와.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통작거리 제한을 받아. 원래 농업인 등에 있어 통작거리 제한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허가구역 안에서만 30km 이내의 통작거리 제한을 받아요. 원래 20km였는데 30km로 기준 완화시켰습니다. 자, 잠깐만. 나 한 번 설명 들을 때 잘 들어야지. 그리고 이해해야지. 다른 생각하고 놓쳐버리면 나 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농업인이야. 갑이라는 자가 농업인, 농사짓고 있는 자입니다. 농업인이야. 이 농업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이 농지를 무한정 이걸 취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통작거리 제한을 받아요. 이 통작거리가 몇 킬로미터까지? 그래 30킬로미터까지.
이걸 그냥 체결한다, 허가받고 체결한다? 허가받고.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야. 30km 넘어져 버리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내용이야. 내용 이해 가요? 허가 없이 취득하는 게 아니고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중요해요. 다만 동그라미 쳐요. 다음에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약도 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동그라미 쳐야죠. 협약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밑줄 그어요. 협약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밑줄 그었어요. 제일 뒤에다가 가로 열고 대체농지 취득이라고 써야 됩니다. 대체농지 취득입니다. 이 대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거리 80km까지 갑니다. 자, 80km 동그라미 쳐요.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면야. 그러면 반대해서 갑니다. 80km 넘어지면 대체농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허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것도 대체농지가 몇 년 내 취득해야 돼요? 3년. 그렇지. 그러면 3년이 넘어지면 이게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지. 안 나온다는 뜻이야. 자, 다시 갑니다. 다시.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어 농업인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이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의 농지를 갖다가 허가받아 취득할 수 있어요? 30km 이내의 통작거리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이 노란필치를 갖다가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게 공원부지로 수용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갑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이거 농지 수용당했으니까 내가 뭐 해먹고 사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몇 킬로미터까지 대체농지를 취득하도록 만든다. 80km. 그렇다는 얘기야. 80km 이내의 농지를 갖다가 몇 년 이내에 취득할 때만 3년. 그렇지. 3년 이내에 취득할 때만 허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80km 넘어지는 이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안 나온다. 허가할 수 없다는 뜻이야. 3년이 넘어지면 또 없고. 내용 이해 가요?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 관계행정기관의 장이죠. 밑줄 긋습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 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얘기합니다.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줄 그어요. 계속 밑줄 그어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속 밑줄 그어요. 다 중요합니다.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여야 한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됐어요? 자, 잠깐만요. 잠깐, 여기 봐요, 여기. 자, 갑니다. 대체농지 취득이에요. 대체농지. 이게 수용당했어요. 공원으로 조성이 돼버립니다. 노란필치가 수용당했습니다. 대체농지 조성을 위해서 80km까지 농지를 매입할 수 있죠? 허가받을 수 있어요. 허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대체농지는 종전에 있어서 수용가액 반드시 이하로에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로에서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에 수용당했는데 1억 5천짜리 대체농지를 마련하겠다.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취득할 수 없다. 종전가액 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 대체농지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1억 5천이야 라고 알선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수용가를 넘어설 수는 있다. 내용 이해 가요? 중요하다.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들이다. 지금 하나하나가. 자, 그 밑에 3호 갑니다. 그 밑에 3호 볼 건데 잠깐만 3호 볼 거야. 3호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책을 지켜야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다시 한번 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목적은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거래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그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또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회사원인 을이 있어요. 회사원인 을이 있습니다. 을이. 이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바로 인근 지역에. 없다지. 아, 이걸 취득할 것 같으면 이거 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아, 이산시켜가지고 농지 엄청나게 매입해버리지.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고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취득할 수 없지. 잠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파주시입니다.
파주시고. 자, 바로 인근 지역이 어디냐면 인근 지역이 고양시예요. 고양시에 파주시와 행정구역 경계에 농업인 병이 있습니다. 농업인 병이 있다. 이 농업인이야, 농업인. 이 농업인 병이 있는데 불과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2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파주시에 있는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있다 없다? 없다지. 있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거 다 사지. 없다지. 뭐로 터지 그래 허가구역지정에 있으면. 없다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세대원 전부 다 주소지로 옮겨야 돼. 그리고 실거주가 있어야 돼. 예전에는 어떻냐? 주소 옮기고 나서 실거주를 1년 이상 했어야 됐어. 그것이 또 완화돼서 6개월로 그것이 삭제됐어. 이제는 주소만 옮기면 여기서 취득할 수 있지. 농지적 발급 대상이잖아. 농업이니까. 주소만 옮기면 돼. 이 말 이해해요? 그렇지 않으면 농지 취득 못해. 자, 이 부분을 좀 체킹할 겁니다. 자, 3호 보세요. 제1호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거주지, 거주기간 등 다음의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인데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밑줄. 이제 몇 개 6개월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바로 주소지만 옮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세요. 양가로 1번에 보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바로 밑에 줄 농지 취득자기 증명이라는 말 나옵니다. 밑줄. 농지증 발급 대상이어야만 돼요. 이게 발급받아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원은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한 게 이거야. 내용 돼요? 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재료에 240쪽의 재료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정을 못 봐서. 자, 세대원 모두, 세대원 전원이, 세대원 모두, 전원이 이렇게 써놓습니다. 시 또는 군이죠? 세대원 모두, 세대원 전원이 시 또는 군. 이 시 또는 군이 정확하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알 거 없고 그냥 시 또는 군으로 잡아갑시다. 자, 시 또는 군에 자, 밑에 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밑줄 거야.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거야, 이거. 자, 이게 고양시에 살고 있는 농업인은 여기에서 파주시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느냐? 없기 때문에 실거주가 돼야 된다니까. 주민등록 된 상태에서. 됐어요? 됐습니다. 그 정도만 체킹합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5번, 6번 묶어요. 동그라미 4번, 5번, 6번 묶어 놓습니다. 동그라미 4번, 5번, 6번 묶어서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사업이라고 써놓습니다. 사업이라고 써놓고 앞에서 4년간 이용 의무 기간이라고 써놔요. 4년간 이용 의무 기간 이렇게 써놓습니다. 4년간 이용 의무 기간이라고 쓰자. 4년간 이용 의무 기간이라고 쓰자. 됐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4번. 안 읽어도 좋은데 제가 지금 체킹하자는 부분만 체킹해요. 예?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말이죠. 두 번째 줄 맨 끝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밑줄 그어요. 사업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5번을 보면 동그라미 5번을 보면 세 번째 줄에 끝에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이렇게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그 사업에 동그라미 쳐요. 자, 동그라미 6번을 보면 자, 다섯 번째 줄 맨 끝에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이렇게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사업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좋아요. 안 읽어봐도 좋은데 사업이란 말이 나온다면 이용 의무 기간이 몇 년이다? 옳지.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자, 7번 가겠습니다. 허가구역에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자, 일상생활과 밑줄 그어 통상적인 경제활동 밑줄 그어 놓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것인 경우 이렇게 나와주지요. 1번 별표 치고 1번 별표 쳐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습니다. 대체토지라고 써요. 대체토지. 대체토지라고 써놓습니다. 대체토지 썼어요? 네. 대체토지는 이용의무 기간 몇 년? 2년. 거기다 써놔야지 또. 이용의무 기간 2년 이렇게. 이용의무 기간 2년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1번 들어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토지를
농지 외 토지입니다. 밑줄 그어요. 아까 대체 농지 있었죠? 그거 위에 토지니까 대체 토지다.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농지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밑줄 그어요. 3년 이내 동그라미 칩니다. 몇 년 이내? 대체 토지는 몇 년 이내 취득해야 된다? 3년 이내 취득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허가 없이 취득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또 내용 이해 가요? 3년 이내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대체되는 토지 내모였고요. 취득하는 경우 우리 대체 농지는 몇 킬로미터까지? 80킬로미터까지. 대체 토지는 몇 킬로미터까지? 없다. 그 내용이 없지. 대체 토지는. 대체 농지는 80킬로미터. 대체 토지는 없다. 그 내용이 없지? 거리 제한이 없지? 잡을 수 있겠어요? 똑같이 대체 농지가 됐든지 대체 토지가 됐든지 몇 년 이내 취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3년 이내. 계속 갑니다. 계속 중요해요. 이 경우 동그라미 칩니다. 계속 밑줄 그어야 돼요.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 공시가 기준으로 합니다. 잡아야 돼요. 그것도 실거래가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종전의 토지가액이어야 합니다. 밑줄 그어요. 자, 잠깐. 여기에 문중산이 있었는데 문중산이 이게 수용당해 버려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대체 토지 마련을 위해서 거리 제한 없습니다. 몇 년 이내에 취득하면 돼? 3년. 3년 이내. 종전에 수용당했던 가액 이하로만 취득할 수 있다. 이게 5억에 수용당했다면 5억 이하로만 취득한다. 7억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로 간주합니다. 허가 안 나와요. 내용 이해 가요? 중요하다. 2번 갑니다. 2번이 바로 이겁니다. 오존기입니다. 오존기. 자, 5년짜리입니다. 현상보전이에요. 이용 의무 기간 5년. 써놔야죠. 기타. 이용 의무 기간 5년입니다. 현상보전. 보겠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개발 이용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전 목적이죠. 현상보전의 내모였고요. 목적으로 토지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상보전 그대로 넣어두겠다는 거죠. 몇 년 이용 의무 기간? 개발하면 안 됩니다. 5년이다.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 위에. 자, 3번 임대주택법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임대사업이라는 말을 내모였고 놓습니다.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죠. 자, 2번과 3번을 양가로 2번과 3번을 묶어요. 2번과 3번 묶었어요? 묶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써놓습니다.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놔요. 2번과 3번 묶어서 허가할 수 없다라고 써놓습니다. 허가할 수 없다라고 써놓습니다. 써놨어요? 자, 잠깐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야. 이게 이제 허가 대상이지. 허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런 내용 허가하자 이런 내용이요. 원칙적으로 요 이외에는 허가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허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자, 다시 한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막 내주려고 지정하는 거야. 될 수 있으면 안 내주려고 지정하는 거야. 그렇다는 걸 잡아야 돼요. 봐봐. 주택용지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내가 2,000평 매입하려고 그래. 집 짓겠다 그랬어. 단독주택 짓겠다 그래서 허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렇단 말이야. 그런 내용이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라 하더라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해당되면 이런 내용이야. 자, 양가로 2번에 1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죠.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밑줄 그어요. 이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허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생태계의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밑줄 그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습니다. 안 나온다. 양가로 3번의 면적이 밑줄 긋고 그 토지 이용 목적으로 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밑에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토지 이용 의무 기간 등 1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네모에 꺼놓습니다. 5년의 범위에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쭉 밑줄 긋습니다. 이용 의무 기간. 따라서요. 5 이상. 5 이상. 앞에 5는 무슨 말이고 5년 이내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또 5는 무슨 뜻이다?
5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 또는 무슨 뜻이다?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용 의무 기간을 가지고 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이주시 농업으로 대체하자.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 가서 이제 살 때, 이주할 때는 농업으로 가서 대체하자.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이주시 농업으로 대체하자. 2년 이용 의무 기간. 주택용지, 시설, 복지, 편익시설, 농업, 임업업, 축산업, 대체토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사사, 4년짜리 사업, 오존기, 5년짜리 현상보전 기타, 이주시 농업으로 대체하자. 3년짜리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용 의무 기간 네모였고 2년 동그라미 쳐야지. 여기서 나오는 2년, 4년, 5년 이건 아주 중요한 년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꼭 잡아야 되는 년입니다. 자, 기억번에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주택용지 밑줄 2줄. 자, 니은번에 복지시설, 편익시설 밑줄 2줄. 시설 이렇게 잡아간다 그랬죠? 이건 시설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주시 이렇게 잡아갑니다. 디귿 리을을 묶어버리겠습니다. 디귿번과 리을을 묶어서 농업, 임업, 축산업 뭐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디귿번에 농업 경영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농업 동그라미 칩니다. 리을번 갑니다. 리을번 가면 축산업, 임업, 업을 영위하기 위한 이 말 나오죠? 밑줄 그어요. 축산업, 임업, 업 그 정도만. 자, 이건 2년입니다. 미음번 농지유 토지로서 대체 토지 네모였고요.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다면 2년간 이용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농업으로 대체하자.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이주할 때는 농업으로 대체하자. 4년짜리 갑니다. 4년 동그라미 치고 기억, 니은, 디귿 묶어야 되겠죠. 사업이라고 써야 됩니다. 사업. 4년짜리 사업. 사업은 이용 의무 기간 몇 년? 4년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42쪽에 5년짜리 가겠습니다. 5년 나와요? 네, 동그라미 치고. 5년 동그라미 치고. 자, 기억번에 현상보존 네모였고요. 오존기입니다. 니은번에 위의 경우 가로 열고 기타라고 써놔요. 오존기입니다. 다시 한번 가요. 이주시 농업으로 대체하자. 사사, 4년짜리 사업, 오존기, 5년짜리 현상보존 기타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용 의무 배제 지금 보는 거 아닙니다. 넘어가서 243쪽 오른쪽 봐요. 반가로 3번에 포상금 지급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거기다가 이렇게만 써놓습니다.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토파라치 제도라고 써놓습니다. 토파라치 제도다. 이용 의무 기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신고하면 한 건당 포상금 50만 원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뭐 안 읽어봐도 좋고 놓아두고. 자, 지금 어디 넘어가냐면 244쪽 넘어갑니다. 이행강제금 넘어갈 거예요. 자, 제일 위에 양가로 2번 이행강제금 나오죠? 동그라미 한번 쳐놓습니다. 자, 잠깐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죠. 이행강제금은 언제 생기냐면 이행강제금은 1991년도에 생겨요. 건축법에서 최초로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행강제금이 생기는 이유가 있겠죠. 좀 뭔가 좀 알고 법 위반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야. 이행강제금이. 그러니까 1991년 전에는 이행강제금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 자체는 건축법에서 최초로 한번 생기는데 그러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파트하고 농지법에서 준용하게 되어지죠. 부자기 의무,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이행을 갖다가 강제하는 집행벌적인 성격을 지녔다라고 표현되고요. 요게 이제 만들어진 이유가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 등의 어떠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 만들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행정벌하면 행정형벌과 질서벌이 있죠.
행정벌하면 그래요? 행정벌하면은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질서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태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벌이라 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행정벌의 단점이 뭐냐면 일회성 부과에 그친다고 한 번만 딱 부과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 만들어져요. 그 전에는 이제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도 뭐 이렇게 대중화되고 여러 사람들이 전 국민이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을 때는 법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 근데 법을 좀 아니까 이제 이걸 위반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건물이 있으면 말이죠. 여기가 일반 미관직으로 지정이 된 거야. 그러면서 조례로 천안시 조례로 뭐라고 했냐면 중심 상업적인데 불구하고 5층 건물만 지어라 이렇게 되어진 거야 이게. 5층 건물만. 근데 이게 번화가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가 냈다 7층으로 지어버릴 거야 이렇게 지어버립니다. 과연 7층으로 지어버릴 수 있어요. 6층 7층으로. 근데 이렇게 짓게 되어지면 벌금을 갖다가 한 3천만 원 두드러 맞겠죠. 3천만 원 벌금 두드러 맞으면 일회성 처분이니까 이거로서 딱 끝난다고 일사부조리 원칙에 적용을 받아요. 이런 행정벌은. 그렇죠? 계속 반복 부과 못합니다. 한 번 딱 처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3천만 원을 딱 내고 나면 이걸 사용 수익해. 근데 매달 수입 임대료가 이게 3천만 원씩 나오는데 누가 이걸 안냐고 해버리지. 그렇겠죠? 그래서 생긴 제도가 이행강제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생겨나요. 이행강제금이 말 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집행벌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이건 매년 두드러 맞습니다. 원상복구 할 때까지 두드러 맞아요. 계속 해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도 보면 건축법에서는 1년에 2 이내고 이 토지거래 허가 파트나 농지법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행강제금 두드러 맞는 거 보니까 또 한 3천만 원 두드러 맞아? 1년에 한 번만 두드러 맞는단 말이야. 근데 매달 수입은 이게 임대료가 3천만 원씩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행강제금 내고 사용하게, 원상복구하게. 내고 사용하겠지. 그래서 가산금 제도가 이번에 생겨났어 또. 가산에서 막 때리겠다는 거야 이제. 참말로.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는데 잘 봐요. 이행강제금은 이건 행정벌이 아닙니다. 행정벌이 아니고 이행을 강제하는 집행벌적인 성격을 지녔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집행벌이다. 따라서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병과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야. 이 행정벌인 벌금하고 행정벌인 이 벌금하고 벌금 과태료 이런 거하고 벌금하고 벌금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간단하게. 이거하고 이행강제금이 같이 병과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함께 두드러 맞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거다. 병과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 수단이고 이행강제금은 앞으로에 앞으로. 과거를 묻지 않아. 깔끔해. 과거 어떻든지 간에 과거를 안 묻는데 상당히 꼬질꼬질해요. 이행강제금은. 그게 하나의 흠이야. 계속 물고 늘어져. 요건 한 번만 과거를 묻기는 하지만 한 번만 딱 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이건 안 그래. 계속 앞으로 계속 잘해야 돼. 병과가 가능하다. 재미난 건데. 자, 세 번째. 반드시 이행강제금은 부담적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니까 반드시 때린다 하고 알리고 때려야 돼. 그냥 때려버려야 돼. 알려주고 때려야 돼. 그냥 때리면 깜짝 놀라니까. 반드시 사전 문서로서 계고 들어가야 됩니다. 문서로서 계고하자 이렇게 나와. 반드시 요식행위입니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해도 안 되지. 전화상으로 해도 안 되고. 때린다고 때려야 돼. 깜짝 놀라니까. 이행강제금 나 못 내겠다. 나 깜빵 들어가면 한 5만 원씩 까진다며. 나 그거 하고 말지 뭐. 할 수 없어요. 대체 강제구리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돼요. 자, 대체 강제구리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강제징수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강제징수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 국세 체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국세나 지방세 이런 것들 체납하게 되지만 당해 부동산의 목적물을 갖다가 압류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에 토지 압류해가지고 바로 경공매 실행해서 예, 회수해 가버려. 채권 회수해 갑니다. 그렇게 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제징수 할 수 없다 하면 틀립니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볼 겁니다. 계속 앞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부감이기 때문에 계속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한다. 자, 그러면 자 봐요. 지금 이게 이제 이행 강제면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에 걸려. 여기서부터 나오거든.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다 해야 돼요.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있죠. 여기에서 이용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건데 이걸 이용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행명령을 때립니다. 이행명령. 자, 이행명령. 이 명령부터가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예요. 여기부터가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입니다. 부과 절차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명령 없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자, 이행명령은 상당한 기간인 3월이에요. 3월. 지금 3월 초니까 뭐 예를 들어서 6월 초까지 해서 또는 5월 말까지 해서 이행해라 하는 이행명령을 때려요. 자, 이 이행명령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월 며칠까지 5월 20일까지 이행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이행강제금은 제가 이렇게 갈 겁니다. 방대한 편으로 갈 겁니다. 방대한 편. 방대한 똥 하면 좀 그렇잖아. 우리 점잖으신 분들 입에서 방대한 똥 할 수가 있어? 방대한 편 해야지. 방대한 편 이렇게 갑니다. 방치했다, 임대했다, 기타 이렇게 되어집니다. 변경해서 이용하고 있다. 방치 17호로 갑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따라서요. 방대한 편, 방치, 임대 기타, 변경, 방대한 편. 허가받고 나서 이게 방치해놓고 있어. 남한테 이게 임대해놓고 있다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변경해서 이용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따라서요. 17호,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 방대한 편, 17호. 이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취득가액의 100분의 7,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아까 대체농지, 대체토지는 공시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매수가격은 공시지가. 선매통지에 들어갈 때는 감정가격. 아이고 복잡하다. 나중에 하자고. 나중에. 지금 허가구역 지정권자도 모르는 판에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냐고. 너무 사치지 우리가. 이거 허가구역 허가권자가 누구고 지정권자가 누군데 이것도 구분이 안 가는데 지금. 감정가격 무슨 놈의 취득가격 무슨 놈의 공시지가. 뭐 어떻게 구분해. 너무 사치야. 나중에 이행강제금 3가지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 건축법, 그리고 농지법 비교해서 할 거야. 비교해서. 하든지 말든지 분위기가. 이거 봐요. 밑에. 아, 하는가 보다. 그때 가서 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이행강제금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를 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이용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내 모였고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수로 하여야 한다. 3월 동그라미 칩니다. 자, 토지 이용업을 3월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이게 농지법에 가면 전명령이다 해서 6개월이 나옵니다. 여기는 3월. 나중에 비교하자고요.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이행명령이라고 써놓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몇 월? 3월. 이행명령은 몇 월? 3월. 자, 다만 놓아두고. 자, 부과금액 봐요. 부과요율 나오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밑줄 그어요. 17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밑에 거.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억년 디귿 리을 묻고 별표 쳐요.
묶어서 별표 칩니다. 별표 쳤어요. 자, 방대한 변 잡아갈 겁니다. 기억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방치한 동그라미 2번 칩니다. 깜짝이야. 방치 동그라미 2번 쳤어요? 어떻게든지 개근을 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자, 동그라미 쳤죠?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입니다. 밑줄 2줄 거예요. 방대한 변 17, 5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니은번 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동그라미 2번 쳐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 밑줄 2줄 긋습니다. 방대한 변 17, 5 이렇게 갑니다. 디귿번 갑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밑줄 긋습니다. 당초의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변경 동그라미 2번 쳐요. 방대한 변 17, 5 이렇게 가죠.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밑줄 그어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이요? 공시지가요? 취득가액. 리을번 기타라고 쓰고 동그라미 2번 쳐요. 기타 리을번. 이후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 밑줄 긋습니다. 방대한 변 임대기타 7이에요. 밑에 토지 취득가액 네모 엮어놓고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 다음 밑줄 2줄 그어요.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하겠죠. 그래요?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합니다. 부과 절차 동글배기 치고 문서개고에서 사전이라고 써놔요. 사전 문서개고해야 됩니다. 요식행위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밑줄 그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밑줄. 때린다 하고 때려야지 그냥 때려버리면 깜짝 놀란다. 아까 안 웃었을 때 안 했어야 되는데 혹시 웃을까 해서 한번 했더니 안 웃는 거예요. 아침에는 또 웃었거든. 그래서 한번 써먹어 봤더니 별로 어쩌나 차라리 졸리는 게 좋다. 몽롱한 상태가 좋다. 개그에서 깨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야. 자, 부과 사유 등의 문서부가 갑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자. 문서로 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요식행위니까. 자, 넘어갑니다. 부과일수 동그라미 치고.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부분 밑줄 그어야 돼요.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따라서 이행명령부터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1년에 한 번씩 네모 엮어요. 건축법에 가면 1년에 2회 이내입니다. 농지법에 가면 매년 1회씩이죠. 뭐 1년에 한 번으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부과 의무 소멸입니다. 조그마하게 별표 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치는데 이 내용입니다. 여기 봐요. 이주 시동업으로 대체하자 4사 5종기 5종기 4사 이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자, 넘어갑니다. 6번. 이행 전 부과된 강제금 징수 들어가야 되겠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밑줄 그어요.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중지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취소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취소로 바꿔버리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죠. 부당이득 반환에 의해서. 자, 밑줄 그어야 돼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밑줄 그어놓고 꼭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라고 뜹니다. 없다라고 뜨면 맞출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자, 중요합니다. 징수해야 돼요. 자, 이의제기 밑줄 그어놓고 이의제기의 동글배기 2번에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한다는 말 나옵니다. 그 부분만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자, 잠깐만. 공법상 이의 신청하면은 말이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일수계산에서 30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두 번 예의가 나옵니다.
1개월짜리가 한 번 나오죠. 이게 1개월짜리 이의신청입니다.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30일이야. 저거하고 크로스되면 안 돼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저게 1개월짜리고 농지법에 대리경작자 지정예고가 10일짜리가 한 번 나와요. 그 나머지는 무조건 30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의신청은 이 이의신청이 아니고 이 이의신청이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죠. 차이점 알겠어요? 뭐 지금 이행강제금 하고 있잖아. 저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건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보니까. 자, 징수 갑니다. 징수에 동그라미 치고 땡땡 해놓고 강제징수라고 써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 안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나쁘다. 무슨 시간 줬는데도 안 왔네. 국세 체납 처분에 밑줄 그어요. 국세 체납 처분에 따른다는 말은 여기에서 국세 체납 처분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얘라는 말은. 그래서 압류해서 경공매 실행에 채권 회수해 가겠다 이런 내용이죠. 지방세의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쭉 밑줄 그어요. 강제 징수가 가능합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하고 지우지 마세요.